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개인 매매일지를 복귀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제 저는 데이 트레이더지만 앞으로 영상은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직장인 분들도 할 수 있는 종가 베팅이나 추세 트레이딩 같은 영상들 위주로 찍을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힘을 줄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데이 트레이더다 보니까 제 매매일지들이 좀 데이 트레이딩 형식의 매매일지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타점은 저처럼 막 많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매매일지에서 바이 앤 셀,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 종목의 관점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탄핵이 있고 나서 정치 테마가 굉장히 날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를 안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더라면 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거든요. 이게 매매일지인데 여기서 이제 정찰병을 넣고 여기서 4만원 근처에서 멈추기를 좀 바랬어요. 근데 한 이쯤에서 멈추더라고요. 호가창이 막 계속 물량이 쌓이면서.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늘 무조건 상한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릴 때마다 계속 물량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계속 수익을 챙겼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장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트레이더로서 정치 탄핵 후 정치 테마가 날뛴다. 트레이더는 시장을 거스르면 안 되거든요.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트레이더마다 성향이 있어요.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 뭐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소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정치 테마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은 시총이 너무 작아요. 제가 원하는 비중을 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 와도 그렇게 막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위아래로 너무 커요. 낙폭이. 물론 뭐 비중 줄여서 안전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은 말고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시장을 일단은 트레이더로서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테마가 오늘도 하루 종일 강하면 저는 이제 선택을 내려야 되잖아요. 저는 매매를 안 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가 잠잠해지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정치 테마가 오전, 오후 하루 종일 강했으면 저는 매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증시 요약을 보시면은 최근 정치 테마가 강했을 때 제가 계속 관심 종목에 추가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미트박스 한택 유일 로보틱스거든요.
제 전 영상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정치 테마가 강했을 때도 막 다른 좋은 종목들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치 테마 탄핵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막 반응이 오고 그랬잖아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온 날 시원하게 슈팅이 못 나오고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그냥 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어요. 만약에 뭐 좋은 뉴스가 있거나 새로운 호재가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한다. 혹은 새로운 호재가 없더라도 정치 테마주가 잠잠해지면 정태주, 난 기존에 좋았던 종목 매매한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더로서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가 강하면은 인정을 하고, 정치 테마가 점점이라고 썼네요. 잠잠해지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매매한다.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가 잠잠해질 때 움직일 만한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랑 한택 미트박스 이렇게 세 개라고 봤거든요. 제가 최근 종목이 시장 상황이 정치 테마 플러스 관세 이슈, 관세 테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별주. 그리고 그 개별주가 떴던 게 유일 로보틱스고요. 엄청난 호재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SK가 유일 로보틱스를 인수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관심을 못 받았었죠. 그날 정치 테마 탄핵 때문에. 그리고 슈팅이 나왔고 다음날 오히려 정치 테마가 잠깐 잠잠해질 때.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웠었는데 오늘 ABL 바이오가 엄청난 호재를 달고 왔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한국이 바이오 장세였습니다. 바이오가 증시를 이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바닥에서 거의 한 700% 올랐거든요. 거의 한 1000% 올랐는데, 그리고 펩트론,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올릭스는 올해 올랐죠. 300%. 에이프릴, 퓨처캠, 한올 바이오. 저는 이때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좋은 호재를 가진 종목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라. 보통 단기 이슈에 너무 치중한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스윙하는 사람들 혹은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데이 트레이딩도 정말 내가 계속 늘어나는 비중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막 삼성바이오, CDMO, 뭐 생물보안법 미국 막 그런 게 있었고, 알테오젠은 SC 제형, 펩트론은 뭐 장기 지속형, 유한양행은 렉나자 폐암 그런 것도 있었고, 리가캠은 뭐 ADC 항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ABL 바이오는 BBB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바이오 전문 사람도 아니고 이걸 딥하게 파고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파고들만 하거든요. 우리가 막 정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빅파마 기존의 신약들이 특허가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이제 바꿔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그걸 바꿔주기만 하면은 투입
투약 방법은 달라도 새로운 신약으로 인정이 돼서 특허가 늘어난대요. 그것 때문에 알테오젠이 오른 겁니다.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펩트론은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게 바꿔주는 약이래요. 장기 지속형.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샀을 때, 비만 치료제를 샀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치료제는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효과는 똑같아. 이러면은 당연히 그거 사겠죠.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펩트론이 부각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정도의 모멘텀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ABL 바이오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 글을 보시면은 BBB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해한 물질과 인자가 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대요. 근데 뒤에는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장애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든든한 방패인데 이게 치료제한테는 방해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려고 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막는다는 거죠. 근데 ABL 바이오가 이 통과하기 어려운 거를 뭐 어떻게든 통과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게 기술력이래요. 그냥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게 이 종목의 모멘텀이고, 펩트론이 장기 지속형으로 늘리게 해주는 게 모멘텀이고, 뭐 유한양행은 렉나저였고, ABL 바이오는 뭐냐? 뭔가 모르겠지만 BBB다. BBB. BBB를 뭐 쉽게 넘어가게 해주는. 그리고 이게 이 종목을 움직이는 힘이고 모멘텀이고, 이 종목이 실제로 기술 계약이 나오면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니까 종목이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 7시인가 몇 시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4조 1000억대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일단 인정받은 거죠. 이 주식의 시가총액이 보이나요? 2조입니다. 2조. 2조인데 4조가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게 공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60조 회사예요. 계약 상대방이 영국 회사인데 매출이 60조 나오는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빅파마랑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계약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이 BBB를 보고 투자한 건데 그것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건 무조건 상한가에서 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뭐 갭상승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한 겁니다. 제가 막 호가창을 엄청 잘 봐서 매매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물량을 많이 싣고 멈추는 지점에서 호가창이 좀 매도가 약해지고 분봉상에서도 막 지지가 나오는 점에서 물량을 실은 거고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로서 수익을 계속 챙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다음날 갭을 엄청 많이 뜬다 이런 걸 바라면 안 되니까,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고 밑에서 물량을 계속 깔아놓은 겁니다. 그냥 돈 있는 대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체결되면은 1%라도 계속 일정 물량만 남기고 계속 팔아서 트레이딩을 진행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말했다시피 좋은 호재를 가진 종목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아는 겁니다. 아, BBB가 ABL 바이오를 움직이는 힘이지. 근데 그것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네? 그것도 영국에서 60조나 나오는 회사랑, 매출이 60조나 나오는 회사랑 계약을 했다고? 이거는 매매해야지. 이러고 매매를 한 거예요. 아침 8시부터 대체 거래소 시작하자마자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근데 제가 또 이제 미트박스도 매매를 했어요. 미트박스를 매매를 했는데, 이제 미트박스를 매매를 했고, 여기서는 손절을 했습니다. 물량을 모아가려다가, 종가 베팅을 하려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더 증이라는 것도 매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제 ABL 바이오를 매매를 했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정치 테마가 잠잠해지면 새로운 호재가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 혹은, 그러니까 새로운 호재가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호재가 없다. 정치 테마가 잠잠해지면 기존에 좋았던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 그게 유일 로보틱스고 한택이고 미트박스인데, 미트박스는 왜 제가 매매를 하려면 일단은 추세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은 정치 테마 플러스 관세 이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탄핵이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좀 더 강한 것 뿐입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갈 때 미트박스가 이 단기 추세만 크게 깨지 않고 유지해 주면은 적당하게 사서 팔고를 반복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추세가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근데 제가 제 매매가 오늘 50점짜리라고 했잖아요. 100점 만점에 한 50점 주고 싶다고. 저는 ABL하고 미트박스는 괜찮게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추세적으로. ABL 바이오는 호재를 잘 파악해서 매매를 했고, 미트박스는 그냥 소액으로 관세 테마에서 계속 우리가 칠 수 있는 건 소고기 관세랑 LNG 관련 주니까. 근데 제가 한택하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제가 한택이 여기서 봉이 나왔을 때 이거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봉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손절을 해도 좋으니 이 이슈가 마음에 든다면은 추세 트레이딩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라, 소액으로. 혹은 소액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지켜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추세가 대충 잘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전날에 이러한 단기 추세가 깨졌죠. 그때는 이제 하락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종목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일단 여기가 이날 있었던 봉인데,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 지지가 나오죠.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막히다가 여기서 또 돈이 들어오면서 뭐 크게 뚫습니다.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지지 라인들을 크게 깨지 않으면은 돌린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제가 정치 테마 플러스 관세 이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새로운 호재들 종목.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딜을 칠 만한 게, 일단 미트박스 고기가 있죠. 소고기. 30개월. 그리고 LNG 관련 투자, 알래스카 계속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치 테마가 움직일 때 버텨만 주면은 다시 한번 매매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9시 반 이후로 일단 지지받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아침에 보통 장 시작하고 강할 때는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정치 테마주가 점점 힘이 빠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돈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나와서 매매가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매매가 5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한택을 매매 못해서예요. 유일 로보틱스하고.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좋은 뉴스가 터진 주도주 종목 중에서 단기 눌림이 한 방에 나오면은 이거는 매매할 만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진짜 좋은 뉴스거든요. 이거 SK가 콜옵션 하는 거. 근데 여기서 과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강할 때 나름 잘 버텼습니다. 10시까지 잘 버텼어요. 10시부터 정치 테마주, 10시 반, 이쯤, 10시에서 10시 반 이후로 정치 테마주가 단기 고점이 생겼거든요. 고점이. 당일 고점이. 그래서 이런데 모아가서 충분히 반등을 했어야 돼요. 유일 로보틱스는 단기 눌림 반등으로 끝냈어야 되고, 한택은 미트박스랑 같이 계속 추적을 하면서 관세로 딜 칠만한 종목들이니까 추적을 하면서 계속 추세로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한택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지수가 진짜 너무 무섭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했던 그거를 한택하고 유일 로보틱스에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매매를 못했어요. 이게 지금은 2%인데 니케이가 한 7, 8%까지 떨어졌었고 7%? 뭐 중국하고 대만은 8%막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ABL 바이오에서 수익을 냈잖아요. 미트박스에서도 수익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한택하고 유일 로보틱스를 들어가서 손절하느니 어차피 수익 냈으니까 좀 관망하자 이렇게 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시나리오를 깨고. 그래서 저는 좀 50점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수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매매를 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쫄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종가 베팅이나 추세 트레이딩 같은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단기 수익을 이제 좀 회전율을 빠르게 돌리려면 뭐 데이 트레이딩은 못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한 매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트박스도 일정 구간에 들어와서 돌리면은 매매를 할 수 있고 한택도 이렇게 끝나고 1시간 정도 지지가 나오면은 저는 LNG 관련주는 아직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사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 로보틱스도 단기 눌림으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ABL 바이오에서 먼저 매매가 진행됐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이 한택하고 유일 로보틱스를 어느 한 구간에서 계속 비중을 실을까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가 더 꼬였습니다. 그냥 어차피 눌린 매매에서 비중 줄여서 그냥 먼저 한 20% 이렇게 사보고 기다려봐도 됐었는데 이거를 너무 비중 때리기에 몰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비중을 줄여서 그냥 잡아갔으면 됐는데 이 데이 트레이딩 병이라고 비중 때리기를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만약에 이런 단기 추세가 끝나고 다시 이 종목을 좋게 봤으면은 두 번째 이 지지 라인 있죠.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면 여기서 버텼으면은 버티고 정치 테마주가 잠잠해질 때 매매를 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비중 때리기로 생각을 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5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는 잘 해놓고 관심 종목에 계속 추가했다가 며칠 동안 정작 매매 못했죠. 비중을 줄였으면 됐는데 그게 정답인데 ABL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더 크게 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시장이 항상 주고받거든요. 힘을 주고받아요. 순환매도 일어나고요. 만약에 조선이 강하면, 최근 시장에서는 조선이 강했죠. 방산이 강할 때 조선이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고 조선이 다시 달리면은 방산이 좀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여요.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제가 대형주가 조정이 나올 때 소형주들이 날뛴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소형주들이,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상승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오르다가 계속 당일도 이렇게 오르다가 멈춥니다. 어느 고점에서. 왜냐면 그만큼 계속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시에 멈추죠. 그래서 제가 한택하고 유일 로보틱스를 이때 잠잠해질 때 매매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죠. 10시에 딱 멈췄을 때. 이런 것처럼 정치 테마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올 때, 오늘 단기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힘이 멈춘 거죠. 잠시라도 힘이 멈출 때 움직일 만한 종목은 당연히 전에 좋았던 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고, 그게 관세였고, 그리고 최근에 좋은 뉴스였던 유일 로보틱스였던 겁니다. 막 엄청난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미트박스고 한택이고 유일 로보틱스 반등, 이게 두 개 반등이고, 한택하고 유일이 반등이고, 한택도 물론 단기 반등이지만 멀리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관세 딜을 쳐야 되니까 상황 봐서 추세 트레이딩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개별 호재가 터진 ABL 바이오까지 나온 거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제가 좋은 종목에서 계속 놀라고 해서 그래요. 좋은 호재를 가진 종목. 그래서 좋은 종목에서 놀라고 해서.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좋았죠. 물론 미트박스는 단기 이슈인데, 이것도 소고기 이제 30개월 이상 수입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 뉴스 찾아보시면 나와요. 한택도 LNG고, 유일 로보틱스도 로봇 SK가 투자하고, ABL도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엔 좋은 종목을 쫓아다니면은 이런 정치 테마가 날뛰는 상황에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욕심을 더 내서 자꾸 타이밍을 잡고 비중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택하고 유일 로보틱스에서 좀 너무 쫄았는데, 오히려 직장인 분들은 그냥 이런 곳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나눠서 비중을 들어갔으면 저도 그렇고 충분히 수익으로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키려 하다가. 아무튼 오늘 제 개인 매매일지 복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이게 보이죠? 순서가. 지금 정치 테마가 날뛰는 상황에서 저는 항상 좋은 종목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30분이 됐는데,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